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 그런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노원구 상계동 네. 상계주공 4단지 네. 21평형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요. 네. 보유한 지 여기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은 월세 받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이나 이게 재건축을 받아보고 샀는데 네. 혹시 재건축 사업성이 좀 있는 건지 지금 장기 보유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어요. 지금은 임대를 주고 계시는데 그럼 다른 집은 또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다른 주택 지방에 좀 오피스텔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피스텔을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까지 좀 바라보셨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상계 주공 4단지 21평형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께 여쭤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상계주공 4단지 12년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굉장히 오래전에 샀거든요. 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뭐 재건축 얘기도 하셨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월세를 주고 계시고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연령대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아니신데. 아니, 4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는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시긴 한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뭐 월세 주고 수익형으로 갖고 계신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바깥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생각 왜 제가 답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동, 상계동 지역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매도하고 조금 갈아타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그 정도 월세 주고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곳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치 있는 곳으로 한번 갈아타는 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뭐 상계 4단지 뭐 상계동 지역의 뭐 중앙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노원역 역세권으로 굉장히 입지 여건은 나쁘지 않은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뭐 알다시피 지금 5단지는 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층이지만 상계동 지역에서 8단지가 지금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계동을 재건축이라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혹시 시세는 아세요? 네, 시세는 한 얼마 정도 가요? 4억에서 4억 2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 이상. 네. 가격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당연히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뭐 호재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서울 지역에서 이런 어떤 호재를 받으면서 소형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상계동이나 저 강서구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진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일단 뭐 재건축의 사업성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기 전에 일단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현 정부 정책이 지금 규제 정책인데 지금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상계동 노원구 또 저기 양천구 이런 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떤 재건축 얘기가 나오긴 쉽지는 않아요. 연한은 됐지만. 그래서 그런 건데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이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상계 4단지는 이 옆에 뭐 2단지라든가 3단지 뭐 1단지 이런 데에 비해서 용적률이 조금 높아요. 올해 보고 계셔서 아시죠? 얘는 200%대가 좀 210% 가까이 될 거로 보이는데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성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죠. 그런데 물론 또 장점이라면 4단지가 또 상업지가 또 있어요. 좀 상업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 변수가 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4억 좀 넘는데 만약에 얘가 재건축해서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겠죠.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거지만 대략적으로 중층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분담금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최소한 뭐 1억 5천에서 뭐 2억 이상은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현재 가격이 6억대 이상 정도 이렇게 전후로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추가 상승 여건은 만약에 재건축을 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크게 급등할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적률이 저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층 단지들이 보통 용적률이 한 170%대 이 정도 되면 사업성이 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200%가 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 재건축만 보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예, 제 생각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쪽에 거래가 많이 됐던 이유는 이 창동, 상계 이쪽으로 해서 신경제 중심지 개발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상계동이나 창동 지역이 굉장히 큰 호재인데 사실은 이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차량기지는 이전하기로 돼 있어요. 진접으로. 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전하는 것도 앞으로 한 5, 6년 정도 후에 이전을 해요. 그러면 네. 사업이 지금 우리 신경제 창동 신경제 중심지 개발 사업이 굉장히 메모드급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있죠. 네. 요 부지가 사실은 이전할 때가 아직 애매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언젠가는 이전을 하겠지만 이 대체 부지를 찾거나 뭐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재건축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보면서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남아있다라면 보유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단기 급등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서부터 급등 여지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니고 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조금 더 변화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서울은. 네네. 그런 쪽으로 한번 갈아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이해되시나요? 네. 좋은 점은 많은데 좀 시간이 네네. 걸리고 또 냉정하게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따져본다 해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뭐 올해도 보유했고 또 그렇다면은 조금 더 가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제 얘기죠. 이해되시죠? 대표님 한 가지 더 질문하면요. 간단하게요. 네, 그 매도 시기는 언제쯤 잡으면 될까요? 저는 지금 사실 매도 시기를 어느 지역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사실은 좋은 얘기는 떴어요. 왜냐하면 GTX가 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 노원구 그 창동이라든가 상계동 지역에 좀 영향을 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좀 더 나은 건데 다만 지금 시장이 좀 얼어 있어요. 그래서 네. 봄 시장 정도 조금 거래가 돼서 이런 지역은 실거주자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네네. 봄 시장 정도가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가져가는 건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건축까지 좀 멀리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쯤이면 한번 갈아타기 해서 투자성 높은 곳으로 이동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계획 차곡차곡 좀 점검을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8번 다시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도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신정동 쪽에 그 부동산 문의를 드리려고 연락드렸고요. 네. 예,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32평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정 4구역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보유 중인데요. 네. 그 두 개 중에 지금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걸 먼저 매도해야 하는지 좀 문의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향후 한 1, 2년 내에 그 이사를 계획 중인데 판교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이 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좀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1가구 2주택 상황이셔서 한 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걸 좀 고민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정 뉴타운 안에 있는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또 신정 4구역에 다세대 말씀하셨는데 혹시 집원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택번이 1213-10번지요. 네, 1213의 10번지에 다세대, 네. 그러니까 빌라 하나를 더 보유하고 계시고 또 1, 2년 후에는 판교로 출퇴근도 가능하고 또 학군도 좀 괜찮은 직접 거주할 집까지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복잡한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대표님과 정리해 가보죠. 자,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질문은 간결하게 주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신정타운 지금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4구역이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재건축 네.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하는 데잖아요. 네네. 아, 이쪽에 갖고 빌라를 갖고 계시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지금 아이파크 이거 신정 1-1구역 이거 일반 분양 받으신 거죠? 네. 아, 일반 분양 받으셨고 그럼 이게 지금 작년 5월 달인가요? 6월. 여름 6월 달. 예,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는 빌라 언제 샀어요? 그건 2008년쯤이었어요. 2008년도요? 네네. 아, 예. 아니, 연도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네.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9.13 대책이 나오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나오는데 네. 이 재건축 분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그 매입 시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두 개 다 팔 이유가 없어요. 아. 예, 그 지금 작년 6월이라 그랬죠, 여기 아이파크 네네. 이브. 자, 뭐냐면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파리 대책 이전에 우리가 분양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아,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 거주 요건이 있어요. 네. 지금 앞으로 바뀐 거 있죠. 그래서 네. 뭐냐면 분양권 상태에 있어도 이 그 파리 대책 이전에 만약에 분양을 받으셨다 하면 분양권을 사셨다고 하면 거주 요건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분양받을 때 주택이 있는 상태 있잖아요. 네. 무주택이 아니면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그 실거주 2년도 해야 돼요. 네. 그런 여건이 따져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연도수를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뭘 먼저 팔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규칙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얘는 좀 그 거주 요건을 갖춰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예, 지금 어차피 지금 뭐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매매를 한다고 해도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양도세가 분양권에 대해서 50%또 뭐 네. 우리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55%를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신정 뉴타운의 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조금 더 거주 요건을 갖춰서 이거는 네. 좀 그 비과세를 만드는 작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네. 예. 그래서 이 1가구 2주택 일시적 비과세 요건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건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4구역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원래 존치지구역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신정 뉴타운이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그 과거에는 이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지만 지금 앞으로 상황에서 오늘 강의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신축 이런 대규모 뉴타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후발주자로 지금 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갖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좀 파급 효과가 좀 클 것이다 지금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매도 안 하시고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아직 뭐 초기 단계잖아요. 뭐 지금 뭐 추진이 단계죠. 네. 예, 뭐 초기 지금 단계라. 조합 설립. 예, 예, 이제 조합 설립 내년 준비하고 상반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뭐 그런 상황이라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단계가 거듭될수록 좀 가치는 좀 더 높아지는 거니까 신정 4구역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보유하시라 이런 두 개 다 보유하시는 네, 작전을 그렇습니다.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판교 쪽하고 연관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교육도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교통 편하고 뭐 공기 좋고 이런 데가 있을까요? 교통이 편하다 그러면 공기가 안 좋겠죠. 네. 그 공기가 좋다 그러면 뭐 구릉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이 좀 불편할 거고.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학군도 좋고 교통 여건도 괜찮고 그런데 가격이 문제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건데 구체적인 얘기는 뭐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자금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판교하고 연관되면
그 아이들이 어려요? 많이? 초등학생이요. 아, 초등학교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교로 지금 당장 안 가실 거라도 네. 판교 주변에 동판교라든가 여기 서판교도 있잖아요. 네네. 예, 뭐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질 지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뭐 2년 전, 3년 전에도 가격이 막 오르고 있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 자체로 한번 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동판교는 물론 가격이 굉장히 세지만 서판교는 약간 조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뭐 대장지구도 있고 뭐 이쪽 뭐 판교 근처로 한다면 이런 정도가 좋겠고 아니면 판교를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서울권에는 강남권이나 뭐 이런 데밖에 없어요. 신분당 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문제가 좀 연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뭐 건너편 그 판교 건너편의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거기 이제 뭐 교육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판교하고 접근성, 출퇴근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거기는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거 환경에 좀 이런 핸디캡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결정적인 거는 자금력이겠죠.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런 거는 방송 끝나고 아니면 세미나 때 한번 오시면 제가 여건에 맞춰서 한번 자세히 한번 상담을 드려야 될 얘기 같아요. 예, 일단 신정뉴타운 보유고요. 그다음에 분양권은 비과세 요건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